특허청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성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 회장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한 5, 6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고, 근데 아직 어떤 부분들은 진행 중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포토맥 강가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훌륭한 기술이 없다,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또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해도 투자가 잘 안 된다, 기술이 거래가 안 된다, 보호가 안 된다,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보호를 늘리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은행 융자를 내주고 하는 식의 대응을 많이 해봤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바를 수가 없고, 우리가 눈이 아프다고 해서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배가 아픈지, 왜 눈이 아픈지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결국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제퍼슨 기념관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의 외벽이 자꾸 손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 손상이 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척을 하면서 세제를 쓰면서 외벽을 치우니까 이 외벽이 세제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원래 이 하얀 색의 건물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게 자꾸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제를 왜 자꾸 썼냐 하면은 이 건물 주변에는 많은 비둘기들이 몰려와서 비둘기들의 배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치우기 위해서 많은 세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비둘기를 쫓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비둘기가 여기 많은가를 고민을 한 겁니다. 비둘기가 왜 많은지를 고민해 보니까 거기에는 비둘기가 먹이로 삼는 거미가 많이 있었고, 그럼 거미한테 살충제 뿌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 또 왜 여기가 거미가 많으냐를 보니까 거미들은 나방을 잡아먹는데 나방이 또 여기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방은 왜 여기에 많으냐를 봤더니 이 건물이 그 화려한 그 하얀색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조명을 켭니다. 그래서 그 건물 밑에서 조명을 켜주니까 주변에 있는 나방들이 제일 먼저 이 건물 주변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가 오고,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비둘기가 오고, 비둘기에 많은 배설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치우기 위해서 건물 외벽이 손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단지 저녁 때 조명 켜는 시간을 30분 늦춘 것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 많은 문제들을 그냥 해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의 뿌리에 뿌리를 캐서 고민해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간 R&D 예산이 3배로 뛴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GDP 대비로 R&D 예산은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특허 출원 20만 건을 돌파해서 세계 4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 수지는 매년 한 4, 5조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 R&D 예산 19조 원입니다. 그래서 19조 원 투자해서 4.5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필요 없다, 특허 무용론, 특허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의 지금 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죠. 근데 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자들이 대부분 창업자들이 모두 대학을 중퇴를 하고, 둘째는 창고에서 무일푼으로 창업을 시작해서, 세 번째가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벤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1975년도에 창업을 해서 전 세계 PC에다가 윈도우를 까는 게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전 세계 PC를 장악했죠. 페이스북 우리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불과 2004년에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구글 기업은 뭐 이제 구글의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되는데, 모두 다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한 청년이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을 해서 자기 돈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10년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지식재산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R&D 좋은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좋은 기술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그 MP3 특허가 만료됐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MP3라는 음향 처리 기술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만든 특허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최초로 그 음악 플레이어로 만든 기술은 한국의 디지털 캐스트라는 작은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저 기술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국제적으로도 많은 매출을 일어나고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했는데, 그 순간 국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MP3 플레이어를, 유사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0여 개 회사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특허 분쟁이 들어가고, 상대방들은 오히려 이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결국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특허의 청구 범위를 줄이다가 나중에는 특허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외에 파악했던 확보를 했던 유럽에 있는 특허, 미국 특허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외국의 기업한테 팔려 나갑니다. 소위 특허 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조차 원래 원조 한국의 기술이었던 이 특허에 대해서 외국 특허 괴물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우수한 기술이 없거나 R&D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R&D에 나온 성과물을 좋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그릇을 다루는 기술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례, 아까 페이스북 있었지만 아이러브스쿨 훨씬 더 먼저 원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하신 분께서는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중국으로 가셨다가 최근에 돌아오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뽀로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도 지금은 굉장히 사세가 확장이 돼 있지만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디즈니로부터 1조 원 줄 테니까 회사 팔으라는 제의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거절을 하고 스스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옥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0억 정도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권의 이 저작권을 담보로 융자 요청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1조짜리 지재권을 가지고 있어도 200억 대출을 못 받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밖에 많은 기술들, IPTV, 인터넷 전화, 다이얼패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나중에 야후에 팔려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 다음 부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명을 하신 분이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 사업을 해보시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기업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이디어를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재권으로서의 신규성을 상실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채가서 먼저 출원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하긴 하지만 저가에 아주 30만 원만 주면 특허 만들어주겠다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특허를 만듭니다. 근데 특허는 그럴수록 빨리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 범위를
조그맣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건데 권리 범위는 조금만 받는 거죠. 똑같이 특허증 하나지만 실제로 그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효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하신 분이 초기에 자기 좋은 아이디어들 충분한 IP로 권리화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권리만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하십니다. 그 밖에 창업하는 과정에서 창업하고 나면 전문 경영인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엔지니어 출신의 이 사람은 그 순간 기술 개발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돈 빌리러 다니고 마케팅 하러 다니죠. 그래서 기술적인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자금 조달해야 되죠. 근데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안 빌려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생산 라인 설비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규제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 만들어서 마케팅 하려고 그러면 작은 기업에서 마케팅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대형 마트, 홈플러스나 홈쇼핑에 론칭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 론칭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이윤을 남길 수 어려울 정도로 또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선뜻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럼 자기가 스스로 사업하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면 어느 기업한테 내 기술을 라이센싱을 해서 그러면 라이센스라도 받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라이센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이센싱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몇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거래소라는 공공기관도 있었고 저희 특허청에서도 뭐 IP 마트나 IP 옥션 같은 걸 통해서 기술 거래를 굉장히 촉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기술 거래소는 없어졌어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허를 파는 것은 시장통에다가 과일 내려놓고 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시장통에다가 과일을 내다 놓으면 이 사과가 맛있는지 이 배가 맛있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보고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숙련된 주부들은 한 번만 슬쩍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좋은 가격인지. 그런데 특허 기술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길거리에 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필요한 기술인지 알고 금방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조그만 하숙집 하나 구하는데도 복덕방에 가서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서를 써주고 등기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산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이 권리가 가 있다거나 내가 다른 뭐 전세권이 있다든지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이런 부동산하고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무효가 되지 않을지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되지는 않는지 기술적으로 나한테 필요한지 앞으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내가 돈 내고 기꺼이 살 만한 기술인지 등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죠. 특허 기술 하나를 거래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하는데 수천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수천만 원 드는데 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액도 수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특허를 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평가를 해보고 사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침해해서 쓰고 나중에 걸리면 손해배상액으로 몇 천만 원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더 낫죠. 뭐 침해 쓴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려서 소송한다고 꼭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줘봐야 몇 천만 원 어차피 들어갈 기술평가료하고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기술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공공기관이 안 되면 기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업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 회사 제품에서 좀 생산 좀 해보십시오. 얘기를 하면 기업에서는 대부분 뭐 시큰둥하죠.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그럼 한 돈 천만 원 드릴 테니까 놔두고 가세요. 뭐 이런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평생을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그거를 1,000만 원 놓고 놔두고 오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돌아서 옵니다. 그러면 기업은 뭘 하냐 하면 돌아서서 아까 그 기술 자기 연구소에 전화해서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던데 그거 좀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사 제품을 만듭니다. 또 아니면 그 청구 범위를 피해서 회피를 해가지고 회피 설계해서 먼저 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품은 먼저 시장에 나오죠.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탈취를 당하고 대기업들이 선점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